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TV 조대석입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여야 예비 후보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경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9일이었죠. 이 대선 출마 네. 선언을 통해서 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이 두 번째로 정치혁명을 일으키겠다. 또 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40대 기수론과 노무현 돌풍을 앞세운 만큼 당내 후보와의 차별성이 궁금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르게 생각하는 법, 발상 전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그러면 우리 인천의 시민들 또 경기도민들께서도 저 사람 유치원 3법, 저 사람 재벌들한테 기 하나 죽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 할 말 다 하던 사람 이렇게도 생각하실 텐데 윤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한유총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잘못 보이면 동네에서 국회의원 못 해먹어요. 그리고 재벌 총수들한테 밉보이면 큰 정치 못한다. 이게 이제 여의도의 문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고요.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게 박용진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준비해 왔었던 이야기들 또 발상전환의 정책들 하나하나 내놓고 지금 국민들께 저 좀 선택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부펀드 그리고 뭐 법인세 감세, 소득세 감세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고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 등의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박 후보께서 내세운 산업국가 또 민주복지국가를 뛰어넘어선 행복국가라는 개념이 있던데요. 이 구체적인 구상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고 나라는 부자라는데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여전히 가볍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만큼 복지는 더 강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국가를 튼튼히 하고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국민들께서 희생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산업화는 늦게 시작했지만 정보화는 가장 빨리 한 것처럼 복지국가는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행복국가로 가는 일은 가장 먼저 가자. 그래서 8시간 일하면 8시간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8시간은 쉬고 사랑하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888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제 약속이고요. 그를 통해서 국민 행복국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내 경선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기본소득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이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안을 하긴 하고 받겠다고는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뭐 이렇게 발을 빼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책임 있게 자신의 공약을 내놨으면 그 공약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검증 토론을 회피하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대한 검증 토론을 회피하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졸장부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소신과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방송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1분 질문하고 30초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초 룰 뒤로 숨는 기본소득이라면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제대로 준비해야죠. 그래서 기본소득만 가지고 1시간 1대1로 맞짱 토론을 좀 해보자는 게 제 제안이거든요. 저는 기본소득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임기 동안에 120조를 써서 그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없는 이런 방식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곤란하죠. 그 30초 룰 뒤로 숨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당내 경선은 불가피하긴 합니다만 후보자 간에 충분한
이 토론과 비판 뭐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겠지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후보 경선을 보면 원팀을 내세우긴 했지만 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비방전, 비난전 이런 부분들이 좀 심화되는 분위기예요. 안타깝긴 합니다만 특히 이재명 또 이낙연 두 양강 이른바 후보 간의 이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여타 후보들의 움직임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어떻게 좀 구도가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윤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저 두 분이 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 투구, 이른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박용진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도 그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냥 흙탕물만 튀기는 거죠. 아니, 지금 상황까지 가서 양 진영 간에 정말 섬뜩한 험담이 오고 가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 언론은 그거를 비판하면서 계속 보도하고 국민들은 진절머리를 내면서 정치를 외면하게 되니까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 전체 지지율은 박스에 갇혀 있고 또 민주당의 후보들도 다 자기 박스에 갇혀 있어요. 지지율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국민이 관심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 투구 네거티브전이 계속되게 되면 저는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한들 본선을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기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두근두근하고 설레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 똑같구나. 이렇게 진절머리를 내고 짜증내는 정치적 불쾌지수만 높이는 그런 경선, 저는 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라도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국가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자. 이런 의지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1대1 토론도 하고, 3자 토론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건 관심 없고, 서로 네거티브전만 하고 있으니까, 특히 1, 2위가 그러거든요. 그야말로 2제2죠. 오랑캐가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거였는데, 야당이 볼 때는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그런, 지금부터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구태정치 싹 정리하고, 젊은 미래형, 대통령 후보 박용진을 민주당이 앞세워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책적인 부분을 한 가지 또 들어가 보죠. 최근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TV 토론에서요, 김포공항을 옮기자. 그리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 20만 채를 짓겠다. 이렇게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여타 경쟁 후보들은 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김포공항 이전 또 공공주택 건설 어떤 해안이신가요? 그걸 투기 세력들의 먹잇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인천공항의 땅은 여의도의 한 10배쯤 되거든요. 거기에 그건 다 국가 땅이거든요. 투기 세력이 발디딜 수 있는 틈은 하나도 없고요. 중요한 건 지금 김포공항 주변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우리 서울 시민, 인천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정말 여러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도 제한에 따른 저개발의 문제가 또 있고요. 소음 피해가 이루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원래 인천공항을 조성할 때 김포공항은 기능은 다 그리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가 슬금슬금 김포공항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으로도 이게 되게 괜찮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의 진앙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서남권에 딱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개발하고 복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주변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강남 축으로만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어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와, 또 인천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합을 하게 되더라도 인천공항이 지금 4활주로가 완공됐고요. 그리고 개통이 됐고 5활주로까지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억 5천만 명 정도의 수용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고요. 우리 인천의 지역구이신 정일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항공 담당을 하셨었고 또 인천공항 사장을 하면서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김포공항의 수용 여객 인원과 또 여객기의 이착륙을
다 검증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것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기술적으로도 지역의 민원상으로도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정치권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김포공항에다가 짓는 20만 가구는 그냥 아파트만 그냥 왕창 짓자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제1 스마트 시티가 어디냐? 공인받은 게 세종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한 2만 명 정도의 타운 형식입니다. 거기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자율주행 차량이 다니고 또 온갖 주민들의 생활 정보가 집합돼서 생활 편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완전히 꿈의 도시거든요. 그런 거를 김포공항이 짓겠다는 겁니다. 김포공항 그 자리에. 그러면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규모의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되고요. 대한민국은 도시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스마트 시티 구축의 전범을 보여주고 선박, 플랜트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도시도 수출하는 나라, 새로운 먹거리를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다 집합된 그런 도시, 김포에 짓고 그 김포가 인천과 또 경기와 또 마곡, 상암과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함께 발전하면 저는 강남 축으로만 발전하고 있던 대한민국 수도권이 이제 서남권 축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포공항 주변의 그 고통스러운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오조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포공항을 결국 그 인천공항으로 사실상 흡수 통합을 해서 기능을 단일화하고 김포공항 부지에는 이제 체계적인 스마트 시티를 짓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은 좀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주 가는 경우에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를 가기 위해서 많은 수도권의 우리 시도민들 또 충청도 강원도의 시도민들 심지어는 전북의 시도민들도 다 김포공항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 불편은 생각 안 하십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는 이렇게 되면 군산에서도 그리고 청주공항에서도 이렇게 그 제주항을 제주 그걸 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 분들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30분, 20분 정도도 시간이 더 소요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불편을 참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경기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청주공항으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천공항으로 가시기도 할 텐데 제주 가는 일들은 더 많이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베이징과 동경과 이렇게 있는 일일 생활권으로서의 김포공항 역할을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그 인천공항에서 수용 가능한 일입니다. 네, 결국 인천공항을 국제선뿐만 아니라 이 국내선의 기지로도 활용을 하고 허브 공항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좀 역량을 좀 모으고 김포공항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을 이렇게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공항 부지의 기능이 해제되고 거기에 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스웨덴, 독일, 미국이 일단 그렇고요. 남미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 인천국제공항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의 핫 이슈 중에 하나는 그 MRO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국가정책적인 어젠더로 등장한 지가 오래인데요.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의 MRO 단지를 집중 육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남 사천에 육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양 지역 간 대결 구도처럼 마치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 지역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국가의 발전에 정책적인 함의를 담아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이 MRO 단지 육성 사업은 어떻게 진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이런 특화 균형 발전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 지역은 사천 지역대로 특화시킨 어떤 항공 정비단지, 산업단지가 구축이 되고
또 뭐 박용진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김포공항 기능을 또 통합하기까지 하고 그런다면 인천공항이 최대 항공 수요가 집중이 될 테고 엄청나게 많은 여객기들이 다녀갈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항공 정비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치 조선산업이 울산과 거제의 대형 선박 위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고 한들 통영, 군산 등지에서 요트라든지 작은 또 어선, 상선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거나 하는 그런 그 조선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사천과 인천 지역이 항공 정비 산업의 특화, 분화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면서 양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양날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수도권에서는 공통의 의제이면서 담론 중에 하나가 수도권 메리츠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메리츠를 인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아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기에 폐쇄를 해야 된다. 매립 종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1,000만 명의 인구에 달하는 또 서울시로서는 지금 현재 마땅한 대책거리가 없고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각종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 일단 당분간은 좀 사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 사자 협의도 했었지만 인천시는 절대 부정을 하고요. 지금 빨리 조기 매립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하고 또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인천시 또 경기도 서울시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라면 이 부분 어떻게 교통정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사자 협의를 해서 2018년에 매립 이제 종료 시점이 2025년으로 이제 늘어는 났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가 마땅한 어떤 대책 수립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환경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럴 만한 부지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따르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요. 국무조정실에서도 이게 그 국가 갈등 조정의 제1 과제로 올라와 있는데 국무총리도 제대로 이 일을 처리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답은 잘 안 찾아지고 이러고 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시간이 있네요. 2023년, 2004년, 5년 이렇게 3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원래 대통령이 되면 외교, 안보, 국방 중심으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좀 팔걷어 붙이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천 시민들한테 조금 더 고통을 좀 감내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조금 더 얹어드릴게요 이렇게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의 재원을 서울과 경기도에 좀 더 주어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쓰레기 발생지에서 책임 있게 처리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환경문제 전문가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소각장을 짓고 거기서 처리해도 예전과는 다르게 발암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도 자기 집 근처에 이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갈등 조정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팔걷어 붙이고 나서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미래 먹거리 산업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 부분은 떠오르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신수종으로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을 비롯해서 대전, 충북, 오송, 또 경남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는 지역별로 역할 분담이랄까요? 기능 분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국부펀드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꼭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 바이미 6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앞자리를 딴 거예요. 바이오 헬스, 2, 3차 전지, 미래차 6G, 바이미 6. 그 바이오 헬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 점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천에는 오늘 제가 또 방문합니다. 여기 인천에 왔으니까 셀트리온 생산단지를 방문을 하고 또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이 있어서 매우 이제 인천 지역이 바이오 헬스와 관련해서 대단히 대단지 생산 기능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는 R&D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바이오 R&D 기술 관련한 R&D 인력들은 주로 대전 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헬스 관련된 생산 그리고 전략적인 기술 개발 이 부분은 서로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대전과 오송축을 잇는 이 바이오 헬스 R&D 역량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그쪽에 집중을 하고 대단위로 생산하고 위탁 생산하고 또 대단위로 그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 인천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제가 그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인천에서 가져가는 것이 인천공항의 육성과 기능 확대와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또 바이오헬스 기능도 다 여기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R&D 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대전과 오송축을 잇는 이쪽 지역에서의 기능과 역량 강화 그리고 생산 기능 역량 강화는 이쪽 인천에서라고 하는 그 분담 특화도 역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인천, 경기 하면 보통 수도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요. 경기도도 1,35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거대 지역인데 뭔가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뭔가 방안을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권 그 주자로서 인천 지역, 또 경기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하거나 강구 중인 그런 지역 특화 대선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속하실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인천의 사위예요. 그래서 인천 서구가 저희 처갓집인데요. 자주 오죠. 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된 무료화 공약은 뭐 계속해서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거의 뭐 1호 그렇습니다. 네, 고속도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국가정책을 한국도로공사와 좀 협의를 해서 이제 무료화하고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일부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구도심, 원도심들에 대한 새로운 재개발 그리고 도시 발전의 축들을 좀 고민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천과 경기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서울의 문화와 여러 스포츠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 오고 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불편한 게 이제 교통 체증이고요. 또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이 교통 이제 지옥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경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공약이나 제시할 부분 있으신지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약간 편향된 발전 때문에 경기 북구, 북도, 경기 북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분구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논의는 좀 차차 좀 지켜보고 하더라도 당장 경기 북부와 또 인천이 또 해당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접경지역에 대한 특화, 지원, 이쪽 지역에 낙후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서 개발시켜낼 것이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거냐. 그래서 의료, 교육, 교통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 농담 비슷하긴 합니다만 가벼운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보죠. 박용진 후보께서는 여야를 망라해서 많은 예비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뭐 지역색이랄까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또 스마트하고 젊고 깨끗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출마 자체가 실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보다는 차기 서울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한 얼굴 알리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길래 저는 대통령 후보 준비를 한 2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물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사람 만나고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쭉 차곡차곡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전국 조직도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자칫 박용진도 서울시장으로 어떠냐고 막 여론조사 나오고 이렇게 제법 잘 나오고 이렇게 즐기다가 이거 재밌네 하고 즐기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나 서울시장 안 나가고 대통령 후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발칵 박용진이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직진한단다. 만일에 제가 대선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흑심이 있었으면 그때 내버려 뒀구나. 그런 논란과 여론조사나 뭐 뉴스를 내버려 두거나 더 즐겼거나 그랬겠죠. 저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아무도 박용진이 컷오프를 통과할 거라고 장담 못했어요. 아무도 박용진이 여론조사에서 3등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경선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더 멋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박용진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까닭, 이 부분을 인천과 경기 유권자 여러분께 마음껏 토요를 해주시죠. 예, 박용진은 뭐 아직 젊습니다. 그러나 젊으니까 뽑아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다르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50년 전에 40대 기술원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었던 김대중 당시 후보는 젊으니까 나를 좀 뽑아주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반도 4강 교차 승인을 통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발상전환의 제안과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치세와 부유세를 도입해서 대중경제의 기반을 닦겠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가다가는 박정희 중심의 장기 독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유신 독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향토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공약들 때문에 빨갱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듣고요. 이런 공약들 때문에 과격하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상 전환을 보여준 정치가 바로 김대중의 길, 대한민국의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도 개혁 노선, 실사 무시의 정책, 뉴 DJ 박용진이 제2의 김대중으로 대한민국의 멋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시대의 가장 주류 정치, 개파 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에 도전하는 그 멋있는 도전을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파 정치 지긋지긋하시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 줄 세우는 이런 줄 세우는 정치 지긋지긋하시죠? 이거 다 걷어치우고요.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용기 있게 도전하고 있는 박용진에게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선거인단에 가입하신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의 변화,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네, 한국 정치를 혁신하겠다, 또 미래를 열겠다, 이런 말씀이 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반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보탬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일보 TV 초대석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